중국의 또 다른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기업, 이번에는 무엇이 다를까요?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무려 800km라고 하는데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배터리의 가격이 정말 비싼데 리시앙은 이 비용을 어떻게 감축시켰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리시앙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리시앙은 중국에서 전기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리1이라는 모델을 2019년도 11월부터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죠.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자동차들과 다르게 Extended Range Electronic Vehicle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종류는 여러가지이지만 3가지 정도를 일단 소개시켜드려 볼게요. 먼저 BEV는 배터리로 모터를 구동하는 형태입니다. 테슬라, 니오 등 제가 소개한 여러 기업들이 이와 같은 자동차들을 생산하고 있죠. 하이브리드 형태는 모터와 엔진을 둘 다 자동차를 추진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이브리드 형태는 다양한 기업들에서도 예전부터 도입을 하고 있었죠. Extended Range Electronic Vehicle은 추진은 모터로만 하는 자동차입니다. 엔진이 달려있으나 엔진으로 전기를 발전하는 데에만 사용하죠.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는 발전기 및 배터리가 달린 전기자동차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죠. 이러한 EREV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터리의 용량을 크게 만들 필요가 없어집니다. 뒤에서 전기차의 가격 구조에 대하여 설명드리며 말씀드리겠지만 배터리가 현재로서는 전기차의 가장 비싼 부품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주행 가능 범위가 매우 깁니다. 무려 800km를 무리 없이 주행할 수 있죠. 테슬라의 모델 3 기본 모델의 주행거리가 402km인 것과 비교하여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행거리로 인한 가장 큰 장점은 인프라의 크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분은 인프라가 깔려 있는지인데 충전소가 주변에 없으면 엔진 발전으로 가면 되니 말이죠. 단점도 분명 명확하게 있죠. 바로 100% 친환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엔진 구동을 할 때에는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기 때문이죠. 리시앙은 중국 및 도심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자동차를 개발했다 합니다. 바로 충전소를 설치할 공간이 없다는 점이었죠. 일반적으로 가정용 충전기의 경우 몇 시간은 충전을 해야만 합니다. 빠르게 충전하는 시설인 슈퍼차저는 가정용으로 보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차 한 대당 충전소 1개 정도는 필요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중국 도심 지역의 거주시설을 살펴보면 25%의 주차 공간에서만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합니다. 즉 도심 인구의 25%만이 가정용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미국은 70%의 공간이 설치할 수 있다 하니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리시앙은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EREV로 해결하려는 것이죠. 현재 리시앙이 판매하고 있는 모델은 리1입니다. 리1은 6인승 SUV이죠. 가격은 하나 5천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말까지 1,400대를 출고했다 하죠. 40.5kW 배터리 100을 달고 있으며 배터리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180km라고 하죠. 엔진으로는 100kW 발전기를 달고 있으며 45L 연료 탱크를 탑재했습니다. 엔진과 모터를 둘 다 사용할 경우 800km의 주행거리가 나오는 것이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6.5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점은 왜 하이브리드가 아닌 EREV를 사용하는지였습니다. IR 자료에서는 효율성이 좋다고 적혀있으나 연비가 타 자동차들 대비 좋은지도 확인해보았죠. 리1은 리터당 14.7km를 주행할 수 있다 합니다. 다른 요즘 나오는 하이브리드 SUV들을 보니 연비가 17km씩 나오는 차들이 많은데 어떤 면에서 효율성이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단거리 주행을 자주 하는 차주의 경우 전기 충전으로만 구동을 할 수 있기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재무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도 매출은 없으며 2019년도에는 40밀리언 달러, 500억 정도로 벌었습니다. 매출 원가와 매출은 거의 비슷한 상태이고요. 마케팅 및 R&D 비용까지 포함하면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2019년도 11월부터 자동차를 판매하기 시작한 기업이므로 이번 연도는 지나가봐야 얼마를 버는지는 알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계절성까지 고려하면 매출 발생 후 1년은 지나봐야 하거든요. 이제 막 상장한 기업이며 제품을 2019년도 11월부터 팔기 시작했기에 코멘트를 할 부분이 딱히 안 보이네요. 이제 전기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 EREV의 가격 구조를 꽤 재미있게 비교해둔 자료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로 리시앙의 IR 자료에서 가져온 것이기에 100%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사의 IR 자료이기에 자사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만 넣어놨을 것이기 때문이죠.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대비 원가 자체가 30% 정도 비싼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와 모터 가격을 더하고 파워트레인 비용을 뺀 값이죠. 여기에서 주목하실 부분은 배터리의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모터 자체는 파워트레인에 비하여 저렴한 편이죠. EREV의 경우 배터리의 크기를 줄였기에 배터리 비용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발전을
충전을 위한 파워트레인이 필요하기에 해당 비용이 추가되었죠. 따라서 전기자동차 대비 10% 저렴한 가격에 만들 수 있어 보입니다. 많이 저렴해지진 않지만 기존 전기자동차 대비 주행거리가 2배이니 효율성은 확실히 좋아 보입니다. 주행은 3가지 모드로 할 수 있다 합니다. e파워 모드는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는 모드이죠. 충전소가 주변의 많은 사용자들을 위한 모드입니다. 배터리가 17% 남을 때까지는 배터리로만 주행을 합니다. 약 150km 정도를 배터리로 주행하는 셈이죠. 이후에는 엔진으로 전력을 발생시켜 주행을 시작합니다. 기름을 다 쓰고 나면 나머지 30km는 또 남은 배터리로 주행을 하죠. 하이브리드는 충전소가 주변에 접근하기 쉽지 않을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60km 정도를 배터리로 구동하고 이후에는 엔진과 배터리 용량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기름이 다 떨어지고 배터리 용량이 17% 남으면 배터리로만 또 주행을 하죠. 마지막 이 홀드 모드는 충전소가 주변에 전혀 없을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60km는 배터리로 운행하고 나머지는 엔진 발전으로만 주행을 합니다. 배터리를 항상 충전하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니 사실상 기름으로 주행을 하는 것이죠. 기름이 다 떨어지고 나면 배터리로만 주행을 한다고 합니다. EREV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에 비하여 장점을 가진다 합니다. 바로 도로 환경 및 속도에 따른 연비 영향을 안 받는다 하죠. 특히 도심 주행시와 고속도로 주행시 효율성 차이가 크게 없다 합니다. 물론 제가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기에 리샹 IR 자료에서 바로 가지고 온 정보입니다. 자동차 내부 인터페이스 및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특이합니다. 먼저 자동차 내부에 터치스크린을 4개나 달아놨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보이죠. 주행 시스템은 리눅스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합니다. 컨텐츠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OS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하죠. 요즘 자동차인 만큼 보이스 컨트롤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2단계가 제공되죠.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인 만큼 생산시설도 찾아보았습니다. 현재 연간 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다 적혀있죠. 더불어 자동화를 상당히 많이 했다 합니다. 용접의 경우 100% 자동화되어 있다 하죠.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은 멤버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소개시켜드린 니오와 비슷하죠. 일단 자동차를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80만원 정도를 지불하면 된다 하죠. 더불어 차주들끼리 커뮤니티를 조성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SNS 기능이 잘 되기가 참 어려운데 이것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 자동차인 만큼 원격 제어도 된다 합니다. 자동차 세일즈는 매장도 이용하고 있죠. 총 15개의 매장이 있으며 16개의 서비스 센터가 중국 각지에 있다 하죠. 인지도를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샤오펑과 비슷해 보입니다. 샤오펑이나 니오의 경우 중국에서만 판매를 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니오의 비즈니스 모델은 배터리 교체였고 샤오펑은 중국의 전기자동차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리샹의 경우 기름으로도 갈 수도 있고 배터리로도 갈 수 있기에 어쩌면 수출도 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확장성 측면에서 좀 더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어 보이죠. 매수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해보죠. 매번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저는 1년 이내에 상장한 기업은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락업 기간도 있고 상장 이후 성과도 봐야 하고 거품이 껴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구독자 여러분들은 리샹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뤄보길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으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